안녕하세요. 소울쿠키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아니타 모루자니의 두려움 없이 당신 자신이 되세요입니다. 작가 아니타 모루자니는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나로 살아가는 기쁨 등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자신의 경험과 거기에서 얻은 교훈들, 치유와 번영의 힘으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제한 없고 충만한 삶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니타는 암과의 사투 끝에 죽음의 문턱을 넘어갔다 돌아온 인도 여성입니다. 암이 발견된 뒤 4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 2006년 2월에 그의 몸은 마침내 기능을 멈추었고 그때 임사체험 상태로 들어갑니다. 30시간 동안의 임사체험을 통해 그가 가지고 있던 삶에 대한, 존재에 대한, 우주에 대한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암을 만드는 건 바로 두려움과 자기 사랑의 부족이 합쳐진 결과였음을 알게 될 뿐 아니라 삶의 두려움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장엄함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사랑일 수밖에 없는지,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깨닫게 됩니다. 임사체험 후 아니타의 몸은 씻은 듯이 나았고 그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을 그녀의 첫 번째 책,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에 담았습니다. 아니타는 세계적 영성가인 고 웨인 다이어 박사의 도움으로 2011년부터 세계 무대에 서게 됩니다. 저는 한동안 나 자신의 정체성을 외면한 채 현실의 모든 부정적인 면들을 떨쳐내려 고군분투했었던 시간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안의 두려움과 마주할 때마다 온전한 나는 사라지고 두려움과 싸우느라 현실을 직시하는 능력 또한 나에겐 없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두려움도 나이고 고통도 나임을, 그것들을 껴안아 줌으로써, 허용함으로써 온전한 나와 함께 하는 데 걸림돌은 없었습니다. 에고에 휩싸이고 혼돈의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은 내가 사랑임을 알기에, 내 안의 나를 믿기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듯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헌사의 글을 읽어드리며 책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에 섞여있는 순한 영혼들에게 본인의 욕구는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민감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들에게, 받을 줄 모르고 자기를 희생하는 이들에게, 싫어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에도 좋아요라고 하고 자신만 빼고 모두에게 퍼주며 자기를 돌볼 때 죄책감을 느끼고 희생양이 되거나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으며 스스로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순한 영혼들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자신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다른 이들이 더 커 보이도록 자신을 깎아내렸으며 너무 오랫동안 스스로의 빛을 막아와서 이제는 그 빛을 내뿜는 법을 잊어버릴 지경이 되었다. 당신은 수많은 영성 서적을 읽고 자기 개발서를 읽었다. 기도하고 명상하고 만트라를 읽고
당신에게 잘못한 이들을 모두 용서하고 또 용서했다.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동안 바깥 세상은 더 목소리 크고 공격적인 이들에게 장악되었을 뿐이다. 이 책은 그런 당신을 위한 것이다. 당신의 목소리는 없어서는 안 되고 당신의 빛은 꼭 필요하다. 이제는 당신의 진실에 발을 내딛고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삶 그리고 당신의 세상을 되찾아올 때이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어린아이를 보며 마치 자기 무릎이 까진 것처럼 느낀 적이 있는가? 불안해하거나 괴로워하는 친구와 함께 있는데 자신도 똑같은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는가? 특정 사람들 주변에 있을 때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드는가? 많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 불안한가? 누군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을 때 그게 느껴지는가? 누군가의 부탁에 온몸의 세포가 싫어라고 외치는데 좋아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넌 너무 민감해. 너무 감정적이야. 너무 약해. 너무 신경을 많이 써.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왜 그냥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아질 수 없는 거야? 라는 요구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만일 이 질문들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면 당신도 나처럼 또는 내가 매일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타인의 생각과 감정, 에너지를 잘 느끼고 흡수하는 매우 민감한 사람, 즉 엠패스일 가능성이 높다. 엠패스들이 세계를 보고 느끼는 방식은 독특하다. 우리는 모든 걸 훨씬 깊게 느끼며 직관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우리처럼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남들과 다르고 이상하다고 느낀다. 타인과 우리의 경계는 자주 흐릿해지고 그래서 우리는 혼나고 괴롭힘을 당하고 어딘가 결함이 있다고 느끼거나 수치심을 느낀다. 얼굴이 좀 두꺼워져야 한다거나 더 강해져야 한다는 말을 곧잘 들으며 혹시 남자라면 남자답게 굴어.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같은 말도 들어봤을 것이다. 비난과 거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큰 상처가 된다. 고통을 피하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우리는 종종 무리를 해서라도 남들이 우리에게 원한다고 믿는 대로 행동한다. 그 결과 우리는 남의 비위를 맞춰주는 기쁨조나 내가 애정어린 의미로 부르는 이른바 호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비웃음을 사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저 어울리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재능을 숨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진짜 모습도 숨기다가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게 되어버린다. 나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과 선택은 우리를 한 발 앞으로, 즉 우리의 가장 진실한 모습을 표현하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이끌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발 뒤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결국에는 질병을 얻는 쪽으로 데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맞서지 않고 눈에 띄지 않으며 남을 기쁘게 해줄 때 칭찬받는 문화에서 자랐다. 나는 나 스스로를 낮추고 낮추다 결국 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까지 되었고, 그저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로 미안해야 할 것 같은 기분마저 느끼곤 한다. 나와 이야기를 나눠본 정말 많은 NPS들도 비슷하게 느낀다고 말한다. 큰 소리 내지 않고 남의 기분을 맞춰주어야 칭찬받는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주변의 부당함에 대해서는 소리내 말할 수 없다는 느낌은 굉장히 큰 좌절감으로 돌아올 수 있다. 세상에는 많은 치유가 필요하다. 세상은 위험에 처해 있다. 날마다 뉴스를 보거나 소셜미디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이러다 인간이 멸종하는 건 아닐까 두려움을 느낀데도 이상할 게 없다고 여길 것이다. NPS들에게 오늘날의 세계는 주레밭이다. 인터넷은 우리 삶에 많은 유익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갖가지 일들을 너무 자세히 보여주기도 한다. 마치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온갖 사건 사고들이 하루 종일 생중계되는 것 같다. 행위의 규칙도 규범도 없는 이 세상이 숨막히고 버거운 곳이라고 느껴지기도 한다. NPS들에게 오늘날의 세계는 주레밭이다. 우리 NPS들은 종종 권력을 쥔 자들, 즉 적자 생존을 옹호하면서 정상에 이룰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이제 그만 두려움을 퍼뜨리고 대신 연민을 퍼뜨리라고 소리라도 치고 싶지만 소리내 말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껏 학습해온 바와는 반대되는 일이다. 터놓고 자기 목소리를 내려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할 뿐 아니라 노골적인 공격에 노출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른다. 그러다 보니 대화에 자신의 목소리를 더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어디론가 도망쳐 숨고 싶어진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NPS들이 모습을 드러내야 할 때이다. 요가 매트에 누워 공기 중의 유향과 네를리 오일 향을 들이마시면서 나는 천천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의식을 엿볼 수 있을 정도로만 살짝 눈을 떴다. 샤머니 원주민 언어로 만트라를 읊으며 통나무 집 안에 40명쯤 되는 다른 참가자들 주변을 돌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높은 아치형 천장에서 튕겨져 나오며 울렸다. 몇 분 동안 그의 불붙은 세이지 가지를 참가자들 위로 원을 그리고 흔들었고, 그러는 동안 조수는 내가 집에서 쓰는 식물성 아로마 테라피 오일과 비슷한 향이 나는 액체를 허공에 뿌렸다. 또 다른 조수가 자욱한 세이지 연기 속에서 사슴뿔같이 생긴 막대를 패턴을 그리며 흔들었다. 이 의식은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지니고 다니는 몸속에 원치 않는 에너지를 모두 정화해주는 의식이라고 했다. 도시 생활로 인해 축적된 이런 에너지들은 기운을 소진시키고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내가 눈을 감고 누워있는데 잠시 후 샤머니 춤을 추면서 북을 치고 향을 흔들며 뒤따르는 조수들을 대동하고 내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나를 내려다보는 게 느껴졌다. 이윽고 숨 막히도록 매캐하고 강한 세이지 연기 속에서 낡고 굵은 목소리가 내 귀에 속삭였다. 일어나서 나와 같이 갑시다. 하얀 깃털들이 꽂힌 흰색 옷을 입은 샤머니, 조수 2명을 양옆에 세워두고 나에게 일어나서 자기를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모두들 아직 요가 매트 위에 누운 채 트랜스 상태에 빠져 있었다. 샤먼은 공작새 꼬리처럼 등받이가 높이 쫙 펼쳐진 커다란 고리버들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나에게 자기 앞에 바닥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자리에 앉으면서 나는 불안하면서도 기대가 되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려나. 당신한테는 특별한 치유가 필요한 것 같군요. 내가 해드리겠소. 그가 말했다. 아니, 왜 나를? 당신은 좀 달라요. 그가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말했다. 당신한테는 여기 온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내가 보기엔 도움이 약간 필요한 것 같네요. 그는 나에게 눈을 감으라고 하더니 내 머리에 손을 얹고는 다시 챈팅을 시작했다. 그리고는 나를 바닥에 눕게 하고 내 위로 유황과 네롤리 오일을 뿌리는 의식을 20분 정도 더 했다. 마침내 그가 나에게 일어나라고 말했다. 나는 약간 어지럽고 얼떨떨했다. 당신한테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군요. 당신 것이 아닌 에너지를 너무 많이 흡수하고 있어요. 말해봐요. 당신 삶에서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난 적 있지 않나요? 당신은 달라요. 당신 에너지는 다른 이들과는 다릅니다. 당신에게는 재능이 있는데 그걸 묻어두고 있군요. 사실 내 삶에서는 좀 특별한 일이 일어났었다. 나는 샤먼에게 여러 해 전에 암으로 거의 죽을 뻔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내 삶을 구한 임사체험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또 내가 임사체험을 마치고 여기로 돌아온 뒤에 그 체험에 대해 말을 하고 글을 쓰게 된 과정도 자세히 이야기했다. 이제는 작고한 웨인 다이어 박사가 내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내게 글쓰기를 독려해 첫 책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가 나왔고 나는 그렇게 해서 2011년에 세계 무대에 서게 되었다. 내 가슴 깊은 곳에는 내가 알게 된 것을 온 세상이 나누는 것이 내 소명이고 운명이라는 알미 있었다. 내가 꼭 전달해야 한다고 느꼈던 자기 사랑 메시지의 핵심은 스스로에게 진실하며 두려움 없이 자신의 진실을 말하는 것,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결국 모두 신성의 표현들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첫 책이 나온 후 나는 갑자기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전에는 상상도 해보지 못한 삶이 펼쳐졌다. 내가 잘 해나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내게 예정된 대로 사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는 또한 내가 한 번도 감당해 본 적 없는 사교적인 삶이기도 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었군요. 치유라는 선물도 받았고요. 그 통나무집 안에서 샤먼이 내 얼굴을 찬찬히 보며 말했다. 임사체험으로 당신 주변에 어떤 에너지가 조율되었어요.
그것 덕분에 당신이 나은 거기도 하고요. 이게 커다란 선물입니다. 하지만 또한 도전거리이자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기도 하죠. 당신은 강력한 치유 에너지에도 아주 민감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안녕에 해로운 에너지에도 아주 민감하니까요. 다른 이들의 에너지를 흡수해 드리는 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을 희생해서까지 남을 구하는 것도 당신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믿게 만드는 것도 당신 일이 아니에요. 당신이 할 일은 그저 당신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 당신 중심에 늘 연결되어 있는 것, 당신이 거기 있음으로써 다른 이들을 고무시켜 어떻게 하면 치유가 가능한지 그들이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운을 타고난 사람들이라면 말이죠. 나는 거기 앉아서 샤머니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들었다. 나에게 내 존재 상태에 대해 그렇게 명료하고 확신 있게 말해준 사람은 그때까지 한 명도 없었다. 샤머니 말했다. 만일 의식적으로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 다른 이들을 도와줄 때마다 당신은 그들의 에너지를 다 흡수하고 말 겁니다. 조금 전 내가 당신의 에너지를 정화해 주었어요. 그대로 두었다면 당신은 전처럼 또 중병을 얻을 수도 있었어요.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여기서 이뤄야 할 중대한 목적이 있어요.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당신에게 주어진 이 두 번째 기회는 선물이었어요. 당신은 이해와 기회라는 재능을 받은 거죠. 그 재능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의 말이 내 안에 힘있게 울려 퍼지면서 긴박한 삶의 질문들이 올라왔다. 내가 받은 이 재능이 축복이자 저주라는 양날의 검 같은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내가 나에게 힘을 실어주고 중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임사체험 중에 알게 된 것들을 진정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나를 보호하면서도 가슴을 늘 열어놓고 나 자신은 물론 다른 이들까지 도울 수 있을까? 나처럼 삶에 민감한, 때로는 스스로도 감당 못할 만큼 민감한 사람들이 자신만의 힘을 지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내게는 아무런 도구가 없었다. 하지만 샤먼이 그 뭔가를 본 건 분명했다. 나는 고요하게 앉아 내 내면의 안내에 주파수를 맞춘다. 나는 귀에는 들리지 않는 그 작고 고요한 목소리를 듣는다. 때로 그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것은 언어나 그림으로 이루어진 사랑스러운 스냅 사진 형태의 텔레파시로 다가온다. 나는 나 자신을 열고 숨을 들이쉬면서 그 스냅 사진들을 내 감각 안으로 들인다. 나는 그것들을 내 가슴과 영혼 속으로 깊이 받아들인다. 나는 보호받고 있음을 느낀다. 나는 사랑받고 있음을 느낀다.